여러분 커피 한 잔에 얼마입니까? 보통 5,000원, 비싸야 만원이죠. 그런데 여기 커피 몇 잔 마신 대가로 550만 원을 지불한 20대 알바생이 있습니다. 사장님, 제가 음료 112잔을 마셨습니다. 무릎 꿇고 쓴 자술서 한 장. 그리고 그 대가로 날아온 거액의 합의금 요구. 최근 이 사건이 보도되자 점주 측 변호사는 정당한 합의였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그 내막을 뜯어보니 점주의 기막힌 계산법뿐만 아니라 우리 노동당국의 황당한 대처까지 숨겨져 있었습니다. 오늘 세 개의 지점을 넘나드는 치밀한 압박과 가해자에게 조사를 맡긴 노동부의 셀프조사 논란, 그리고 방금 들어온 점주의 사과 소식까지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파헤쳐봅니다. 먼저 이 사건의 복잡한 구조부터 정리합시다. 이 논란에는 총 3개의 지점이 등장합니다. 알바생이 주로 일했던 B매장 사장님의 지인이 운영하며 알바생이 대타를 나갔던 C매장, 그리고 사장님의 또 다른 매장인 A매장까지 550만 원 합의가 이뤄진 곳은 B매장입니다. 점주 측 변호사는 5개월간 누적된 피해액이 그만큼이다라고 주장하며 동료들의 사실 확인서를 근거로 제시하죠. 하지만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550만 원 합의가 끝나자마자 대타를 갔던 C매장 사장님이 알바생을 음료 3잔 횡령으로 또 고소한 겁니다. 합의금은 합의금대로 받고 지인을 동원해 고소까지 이어가는 이 상황. 과연 우연일까요? 아니면 한 사람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한 치밀한 계획일까요? 점주 측은 5개월치 피해를 다 확인해서 550만 원을 산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에 제출된 CCTV는 단 몇 장뿐입니다. 나머지는 보관기간이 지나서 삭제됐다고 합니다. 확실한 물증은 고작 영상 3개인데 증언만 가지고 수백만 원을 뜯어낸다. 이게 가능할까요? 여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바생이 쓴 반성문에는 언제 무슨 음료 몇 잔을 마셨는지 총 112가지의 목록이 아주 상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영상도 없는데 5개월 전 일을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기억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이 알바생의 입장이 되어봐야 합니다.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20살 초반의 청년입니다. 나이 차이가 한참 나는 사장님이 변호사까지 대동하고 나타나 너 구속이야. 대학도 못 가라고 몰아세우는데 그 상황에서 아니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20살이 몇이나 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떠셨겠습니까? 아마 열이면 열 겁에 질려 머릿속이 하얘졌을 겁니다. 기억 안 나면 내가 불러주는 대로 써라는 압박이 있었다면 그 반성문은 자발적인 참회가 아니라 살기 위해 휘둘러진 펜이었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참다 못한 알바생은 지난해 10월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진정을 접수한 청주지청이 가해자로 지목된 점주에게 셀프 조사를 맡긴 겁니다. 결국 피해자는 자신을 협박했던 점주 측 변호사에게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가해자에게 조사를 받는 상황, 이게 과연 상식적인 시스템입니까? 국가기관이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가해자에게 칼자루를 쥐어준 셈입니다. 넉 달 동안 형식적인 대응만 하던 노동부 비판 여론이 들끓자 그제야 기획감독에 나서겠다고 뒷북을 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합의금에 정해진 정가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상식적인 수준이 존재합니다. 한 달 내내 꼬박 일해도 200만 원 벌기 힘든 알바생에게 물증도 없이 동료들의 증언만으로 550만 원을 요구한다. 변호사는 알바생 스스로 반성문을 썼다는 점을 강조하지만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쓰인 글은 증거가 아니라 흉기입니다. 어느 알바생이 사장님의 기분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교사가 꿈이라며? 라며 장래를 볼모로 잡은 합법을 가장한 약탈에 가깝습니다. 자, 여기서 새로운 소식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이 해당 사업장에 대해 불시 현장 근로감독을 실시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알바생에겐 현미경을 대던 사장님, 정작 본인은 법적으로 반드시 포함해야 할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을 누락한 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노동부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비판이 거세지자 결국 점주가 오늘 고개를 숙였습니다. 점주는 변호사를 통해 음료 3잔 횡령 고소를 전격 취하하고 생각이 짧았다며 사과했습니다. 550만 원을 받아내고 연쇄 고소까지 진행하던 기세는 어디 가고 이제야 생각이 짧았다는 한마디로 상황을 정리하려 하고 있습니다. 뒤늦은 사과와 고소 취하. 하지만 이미 20살 청년이 겪은 수개월간의 지옥 같은 공포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치유될 수 있을까요? 또한 550만 원의 합의금에 대해서는 어떤 말도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의 보호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한지, 그리고 대중의 관심이 없을 때 을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줬습니다. 여러분은 점주의 이번 사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정한 반성일까요? 아니면 처벌을 피하기 위한 회피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